시각 베트남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첫 번째 일정이죠. 단독회담을 겸한 만찬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3부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응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박동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오늘 첫 일정인 이제 만찬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오고 있는 그림을 지금 이제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8시 10분입니다. 현재는 이제 베트남이 2시간 빠르기 때문에 오후 6시 10분인데요. 20분 앞으로 남았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첫 번째 일정이 이제 만찬입니다. 단독회담을 겸한 이제 만찬인데 뭐 여러 가지 일정 중에 사실 오늘도 오전 중에도 충분한 시간은 있었는데 굳이 첫 번째 일정을 만찬으로 시작하는 것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 이 북한 문제,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의 불신이라는 게 70년 건 아닙니까? 예. 이게 획기적으로 풀려 그러면 결국 계속 강조했듯이 신뢰가 중요한 거고 특히 이제 그 개인적인 친밀감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찬으로 출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만찬을 그러니까 2명씩의 배설줄 앉힌 다음에 6명이 만찬하기 이전에 단독회담을 통일문 대통령이 한 20분 정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20분이면 길고도 짧은 시간인데 사실 짧은 시간이거든 통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감안하면 그냥 대충 안부 인사를 하고 뭐 프렌드 잘 지내는 식으로 하고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이 주목되는 게 2002년에 부시 행정부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그때 제임스 켈리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한 공부에 있다가 그때 미국 국무부에서 백악관에서 건배를 하지 말라고 아예 지령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떠한 정도의 우호의 표시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찬에서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건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건배를 시작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순 잘 풀릴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개인적인 친밀감을 더하기 위한 그런 식의 모험을 해가지고 수준의 출발로 한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박교수님 지금 이제 건배 이제 옛날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외교라는 게 그 하나하나의 모든 행동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만찬으로 잡은 배경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있는데 뭐 편하게 시작하는 게 좋은 거겠죠? 예, 그러겠죠. 이제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그 통역만 대동하고 아주 그 내밀한 이야기를 20분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일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만찬이 어느 정도 부분이 공개 부분이고 비공개 부분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요. 이제 상당 부분 지금 내일 그 선언이 될 하노이 선언에 대해서 조율이 됐겠지만은요. 마지막 조율을 하는 것이라든가 또 이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적하셨지만은 70년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또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것을 양념이죠. 신뢰라는 중요한 양념을 뿌려야 되는데 아직은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친구다 김정은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분위기를 만들고 또 미국 국내 여론도 굉장히 의식을 해가지고 미국 국내에서 김정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킨다. 비핵화를 하고 우리가 이제 체제 안전 보장과 상응하는 선물로서 경제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나 해제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미국 언론에도 다시 한번 소개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거기 조금 더 부연해서 말해드리면 6.12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가장 큰 질문이 뭐였냐면 김정은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Can we trust him? 이거든요. 그때 CBS 방송을 얼핏 봤더니 앵커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닥달을 해요. Can you trust him? 그러니까 처음에 트러스트 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삼촌을 죽인 사람을 믿어? 이복 형을 죽인 사람을 믿어? 너도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닥달을 하니까 불어 빼더란 말이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내일 종영 합의가 나오더라도 나머지 다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합의를 믿을 수 있느냐? 북한이 지금까지 합의해놓고 깬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도 먼 길을 가면서 이종을 받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다. 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말을 하면 그만큼 무게가 실린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심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설이 만찬 자리도 그런 자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가 2017년에 한번 회고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자고 그랬는데 오늘 또 정통 미국식의 햄버거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사실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에도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첫 질문으로 이제 이런 어떤 오늘 첫 만찬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쭤본 이유가 이 만찬을 통해서 1박 2일 동안의 이제 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예.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도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조율이 됐겠죠. 뭐 예. 얼마나 큰 누구야 우리 존 볼턴. 네. 또 할 말이 많다, 할 예, 얘기 예, 많다 하는 건 아직 조율 안 되면 많다는 뜻이고 더 바랄 것도 있다는 뜻이겠지만 그래서 A는 최고고 B는 중도고 뭐 C는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갈지 그 톤을 세팅하는 게 아마 오늘 만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분위기가 네. 잘 돌아가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이런 식이겠죠. 내일 우리가 본 회담을 할 때 더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요소를 거쳐야 될까라는 그런 식의 어떤 감도 잡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아마 이제 모두 협상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달인이라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적게 주고 많이 받겠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을 건데 네.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하고 이제 북한 이번 거는 제로섬이 아니거든요. 예. 둘 다 윈윈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네. 북한은 최대한의 체제 보장을 받아내고 미국은 최대한의 비핵을 받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첫 단계에서 얼마만큼 신뢰 위에서 내일 출발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교수님 말씀 듣는 도중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그 영상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메리어트 호텔 지금 출발해서 지금 메트로폴 호텔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그렇다면 사실 탑다운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렇다면 탑다운이라는 것은 결국은 두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된다라는 건데 그 사전에 또 조율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바텀업이 있고 탑다운이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예. 바텀업 같은 경우는 실무자 선에서 올라가가지고 뭐 적당한 선에 항상 지령을 받습니다. 네. 훈령을 받고 지령을 받습니다만 올라가는 건데 그럼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예. 그러니까 출발자 의지에 포함이 안 되면 못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런데 탑다운 같은 경우 위에서 하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북한과 어떤 형태를 통해서는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러면 다 찾아야 되는 거죠. 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시작 단계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에 그 북한이나 미국 쪽에서 그 직접 협상 담당자를 비건으로 바꾸고 또 최선의 김혁 누구죠? 김혁철. 김혁철을 바뀐 것도 처음에 하던 사람들은 일종의 바탕무비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젠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예 판을 엎고 새로 짜라라는 시기 아마 그런 그 바뀌는 걸로 나타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일부 언론에서는요 육자회담에서 다룬 것을 다 똑같이 다루는데 이게 무슨 새로운 것이 있느냐. 예. 근데 이제 지금 교수님도 잘 지적을 하셨지만은요 육자회담은 뭐 차관복급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보텀업의 방식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한 게 새로운 방법 어프로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 그 정치인이 미국 정치계에서 굉장히 이색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과거 경력 같은 경우에도 정통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다 그렇죠. 보니까는요 주고받기에 상당히 능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라든가 뭐 장차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념의 함몰이 되고 또 예. 정치에서의 정도만을 갖다가 생각을 했는데 북한 문제를 수십 년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잘 되질 않는다. 네. 먼저 비핵화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지불하겠다라는 방식에 대해서는요 북한과는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게 그 94년도에 제네바 합의라든가 또는 그 9.19 합의 같은 것인데 이러한 과거의 어프로치를 완전히 깨버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큰 틀에서 합의하고 밑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하라는 지금 방식으로 바꿨다는 점에서는요 내용은 같을지 모르겠지만은요 형식과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 우리가 강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일정이 이런 만찬의 분위기가
내일 계속 이어지는 그런 회담까지 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오늘 3대3 식사 같은 네.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핵심적인 그 회담을 지휘했던 이 스파이 라인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김영철과 통전부장과 이 폼페이오 과거 CIA 네. 국장이면서 현재 국무부 장관, 그다음에 두 사람의 최측근입니다. 외교를 지휘하는 최측근들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내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분들이 서로 간에 친한 관계, 프렌십을 맺어야 그 밑에 있는 실무적인 고위급들한테 지령을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영상을 함께 보시면 좀 경호원들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1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메트로폴 호텔 이제 도착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영상을 통해 확인을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금 메트로폴 호텔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10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현지에서는 굉장히 긴장감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만남 이제 전까지 계속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실 여러 가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어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요. 분명히 또 줘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외에 베트남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싶다? 라기보다 베트남의 어떤 이전 발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 잠깐 들었지만 열차를 통해서 예. 이런 것들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지휘부가 봤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방린 공장의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까 베트남 역사 아까 말씀하시면서 도이 모의부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냉전이 끝날 무렵 88, 89 그때부터 베트남이 시작을 했어요. 인도네시아도 그 무렵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일단 국민 수입 5천억이 넘어가는데 베트남이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도 못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하고 관계가 정상화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지금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이란 경제가 엉망이랍니다. 이란 경제가 엉망인데 사실은 2015년에 그 핵 합의를 해가지고 6개 나라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